안녕하십니까. 예, 정동회계법인 유탁청산본부장 맡고 있는 최정기를 기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아이리스 조문 해석 중에서 그 연구활동비 중에서 그 연구자분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출장비라고 칭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그 연구활동비 전체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대한 사례 해설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리스에 올라온 질의응답 중에서 출장비와 관련된 것 중에 연구자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좀 안내드리고 그 사례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자체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이란 타이틀로 들어가는데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23년 12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이 되면서 물론 뭐 회의비 사전 결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기는 하나, 두 번째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이슈였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참여 연구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예,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돼야 되고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아주 획기적인 변화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최신으로 최근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 내용은 회사의 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 기준보다 낮습니다. 예, 영리기관인데 여비 기준이 낮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여비 기준이 높지가 않거든요. 일비, 식비, 숙박비 정액으로 가는 그 금액들이 높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비 기준보다 낮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동일한 출장에 대한 자체 규정으로 산출한 여비는 100원이고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 산출한 여비는 200원이랍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회사의 일반 출장 시에 공무원 여비 기준보다 낮은 회사의 여비 기준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고, 예, 이거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를 여지는 없죠. 예, 그냥 회사에 그냥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출장에는 사용기준 제25조 6항에 따라 이번에 변경된 따라 내용인 듯합니다. 공무원 여비 기준에서 정한 출장비 2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사용기준 제21조 3항에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이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아하, 이거는 질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금액이 그 이외의 경우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즉, 어, 자체 규정이 작은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서 여비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원래 여비 규정이 따로 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여비 규정이 따로 있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는 여비 규정이 더 높아.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명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21조 3항에다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이 부분만 바뀌다 보니까, 왜냐하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해도 좋다라고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혼돈이 올 수 있겠죠. 예,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여비 규정보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의한 출장이 아닌 경우에 미참여 인력들에 대한 출장비로는 100원을 주는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인력에 대한 출장료비는 200원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자체 규정에 따라 자체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즉 200원이 그 이외의 경우 즉 미참여 인력에 지급하는 경우보다 큰 금액이 발생이 되죠. 그렇다면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용 기준을 위반할 수 있잖아요. 질의 대상입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으로 간주가 되고요. 자, 2번. 1번 질문에서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여비 기준을 공무원 여비 기준보다 높거나 같게 개정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1번하고 충돌되지 않으니까. 1번의 질문에 뭐하고 충돌되지 않냐면 사용기준 제21조 3항과 충돌되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높게 하면은 충돌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질문을 한 거고. 3번 질문은 2번 질문에서 회사의 여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면 회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으로 인한 부가적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여비 집행 시 자체 기준과 공무원 여비 기준 중 큰 금액으로 여비를 집행하도록 강제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아하.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영리기관들 보통 여비 기준을 되게 높여서 쓰는 게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이 기관에서는 오히려 공무원 여비 기준보다 낮아요. 예, 자체 규정이. 근데도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에 따라 계상해라. 마치 의무화 시키는 식의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도 좋다가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죠. 자, 답변을 보자고요. 아이리스에서는 간단하게 답변했네요. 회사의 여비 기준이 공무원 여비 기준보다 낮은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3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여비 기준을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6항 제2호는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라는 것은 연구 현장에서 여비의 자체 기준이 공무원 기준보다 낮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거라. 다만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집행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개정된 이 취지를 알면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좀 불만 사항이 좀 많이 초래됐어요. 어떤 사항이냐면 여비를 출장을 갔을 때 여비가 지급받아야 되는데 이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고 하면은 이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이 여비 규정이 되게 타이트합니다. 절대 여유롭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해놓지를 않았어요. 예, 되게 타이트해. 아주 최소 금액 정도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내부 규정이. 자체 규정이. 근데 여비 규정은 자체 규정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쓰는 게 아니라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자체 규정이 없다 하고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보통 공무원 여기 규정보다 낮으면 그냥 실비정산 해버려요. 예, 자체 규정 적용 안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체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이제 비영리 기관들 경우에 이런 좀 에러가 있었어요. 공무원 규정이 되게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보다도 작다. 여비가. 이건 현실적이지가 않다.
이 여비 가지고는 출장을 못 간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이게 불만이 되게 많아서 요번에 이걸 수용해 준 겁니다. 이 연구비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지 이것을 꼭 적용해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따라서 그래서 1번 답변에 이렇게 나오죠. 회사의 여비 기준이 낮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해도 좋다. 이거를 꼭 개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국외여비 지급 기준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자, 공무로 국외 여행 수행을 위하여 뭐 여행은 말이 안 되죠. 이거 좀 지문이 좀 틀렸어요. 국외 출장을 위하여 예. 출장자에게 국외여비 지급 시 별표일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 수행인 경우에 이 지리자는 지금 대학의 교수님이면서 학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내부의 자체 규정에 의하면 국외여비 지급 시 별표 1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듯 하고요. 그래서 대학의 교수이자 학장직도 맡고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국외여비 지급 시 아래 두 가지 중 어느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대학에 소속돼 있는 교수님이신데 그냥 교수님이면서 학장도 맡을 수 있잖아요. 학장이 있는데 이제 교수님은 제1호 라목을 적용받도록 돼 있고 직급에 따라 국외 여비가 일비, 식비, 숙박비가 한도가 틀려지잖아요. 학장님은 또 다목을 적용받으니까 좀 더 높다 이거예요. 예, 일반 교수로 봤을 땐 라목이라서 좀 적은데 학장으로 되면 다목이라서 좀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의 1이 뭐냐면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와 계획서에는 연구 책임자의 직급, 직위가 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호 라모 기준으로 여비 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해당 연구자가 학장직도 맡고 있으니까 학장직에 따라 갖고 다목 좀 높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이거는 대학에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제 대학교의 여비 규정을 보게 되면 거의 뭐 공무원 여비 규정을 벤치마킹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국외 출장인 경우에 별표에 뭐 몇 호, 가나, 다라, 목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비, 식비, 숙박비가 달라요. 예, 그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건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학장직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면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보고 시 연구 책임자가 학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전문기관하고 확인을 한번 더 해봐라 라는 내용인데 즉 뭐 아이리스에서는 만약에 학장이라면 그걸 입증하고 객관적인 서류로서 입증한다면 굳이 뭐 교수로 적용된 1호 라목이 아니고 1호 다목으로 적용되는 것도 보편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 왜? 그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혹시 각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가지고 두 개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은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그 사업 담당 간사님이나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해당 사업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에 어떤 다른 정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확인을 해봐라 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확인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면 뭐 학장을 입증한다면 학장직에 의한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설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출장비 카드 사용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혁신법 내의 공무원 여비 사용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고요. 자, 국내 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 이체니까
이런 경우에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겠죠. 이때 신용카드라 하면 법인카드 또는 개인 신용카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요? 라고 문의드리는데 뭐 출장비에서 솔직히 이걸 발췌한 이유는 뭐냐면 출장을 가신 참여 연구원들의 개인 카드 사용이 너무 빈번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 카드 사용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면 그냥 편리해서 예, 그냥 내 카드 쓰고 나중에 결제 받는 게 우리는 그게 편리하다. 뭐 그런 사유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랬을 때 지정회계법인, 위탁정산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님들과 가끔 상충이 될 수가 있어요. 의견이. 그래서 그냥 아이리스에 질의를 한 듯한데 아이리스 답변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직접비를 사용할 때는 예, 연구개발비 직접비의 사용 원칙입니다.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혁신법 매뉴얼에는 이걸 좀 더 풀어줬어요. 뭐라고?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연구비 카드 발급수의 제한 등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하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카드 사용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단순히 편의에 의해서 사용이 편리해서 예, 이런 게 어떤 제한 등으로 인한 게 아니잖아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카드를 쓰라는 얘기예요. 예. 다음 여비 지급 기준이란 타이틀로 질문을 했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 대학에서 여비 규정 개정 중으로 인하여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항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정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자체 규정이 있더라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따로 뭐 다른 금액을 적용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인 경우에 또 다른 금액을 적용해서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개발 기관이 설립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물론 중간에 개정할 수는 있겠으나 계속적으로 그 기관 내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걸 자체 규정으로 보겠다. 뭐 이런 거는 A 규정. 이거는 똑같은 여비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A 규정, 이런 경우에는 B 규정, 이런 경우는 C 규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규정은 자체 규정으로 보지 않겠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망에. 자, 그리고 현재 대학 규정에는 임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내용은 별도로 없기에 여비 규정 제3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직원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대요. 뭐 참여 연구원들한테 교직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게 자체 규정이죠. 따로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 듯해요. 자, 그리고 대학에서 여비 규정 개정 검토 중에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전임 교원이 학회 및 세미나 참가 출장 시 지정 호텔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되 참가비에 숙박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하며 예,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일단. 그리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별도 기준이 없기에 산학인력단 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본교 여비 규정으로 구분하되 숙박비의 경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쭉 부연 설명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연구비 관리 지침에서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 지침을 의미하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항에 유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유예처럼 개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쭉 써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잖아요. 그 3항이 뭐냐면
자체 규정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그 규정. 예, 그 규정 때문에 혹시 그 규정에 위반되는지 본인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달라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연구개발 사용 기준 제21조 3항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할 때의 기준과 국가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사업이 아닐 때의 경우 차이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위함이다라는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되면 100% 남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한 거다라고 답을 해주고요. 자, 문의에 첨부해 주신 자료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첨부된 자료가 뭐냐면 산학협력단 그 개정안이에요. 예, 개정안인데 개정안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적용하는 숙박비의 경우에는 대학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와 달리 전임 교원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라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이 애매모호하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준 겁니다. 뭐 어떠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참여연구원들한테 적용하는 규정과 참여연구원이 아닌 일반 뭐 교직원들 전임교원 교직원들한테 적용되는 규정을 다르게 하는 개정은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예, 그러면 21조 3항에 위반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니까 가급적 동일하게 적용해라. 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출장지 다가비 사용인데 뭐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연구기관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일비, 식비,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비, 식비, 숙박비로. 그리고 출장지에 가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외부 참석자가 있으면 회의비도 집행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회의비로 출장자에 대한 회의비를 만약에 식비를 집행했으면 그 정액으로 주는 식비는 차감을 해야 됩니다.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출장지에서 회의를 위해 전일 또는 당일 회의비로 다가비를 집행할 경우 출장 비중 식비를 이중지급으로 차감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식비를 식사 목적이 아니랍니다. 누구를 만나서 차하고 음료를 마셨어요. 회의를 하면서 출장 가서 외부 참여자가 있고 그랬을 때 나는 식비를 정액으로 받는데 회의비를 이거 썼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내가 식비 정액으로 받은 식비를 차감해야 되느냐? 결국엔 포함되지 않는다. 예, 출장비에서 말하는 식사 제공 범위에는 다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런 경우에 어, 사, 차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용직 인력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일용직 인력은 그 밖의 비용으로 쓰죠. 연구활동비에 그 밖의 비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일용직 3개월을 활용하나 봐요. 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용을 집행했는데 일용직 대상자가 출장을 가요. 뭐 갈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이들에 대한 출장비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하느냐? 이거 실무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출장비, 뭐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단 마련되어 있다 해야 됩니다. 연구 그 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이 일용직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지급 기준이 일단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해당 출장이 연구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두 가지 충족이 돼야 되네요. 일단은 일용직에 대해서 출장비를 지급하려면 연구개발기관 내의 자체 규정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안 되고 있어야 되며 더불어 그 출장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출장이어야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출장 여비에는 국외 출장도 있죠. 예, 그래서 국외 여비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 사업 중 이게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특정 연구기관에서 질의한 듯하네요. 기본 사업 중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4호, 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연구개발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참여 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 이렇게 조건되어 있어요. 출, 연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파견 비용이에요. 파견 비용. 이런 과제에는 파견 비용이 인정이 돼요. 즉, 파견 비용은 이 과제만 인정이 돼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파견 비용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질의가 해외 학회 참관 시에만 국외 여비가 지급 가능한가요? 보통 파견 같은 경우 해외 기관에서 초청하여 그 기관과의 협업 및 연구개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도 연구활동으로 보고 파견 관련 비용인 여비를 지급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의를 했어요. 제가 먼저 답을 드린 듯한데요. 한번 아이리스 답을 볼까요?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부 사행규칙 제10조 4호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계상합니다. 다만 국내외 파견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 즉 파견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에서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연구개발 과제 외에는 계상이 불가합니다. 국외 출장은 학회 참가를 위해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파견 비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한 과제 외에는 계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코로나 때 질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일반적인 뭐 여권 발급 수수료인데 이 여권이 일반 여권이 아닌 듯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예, 현재네요. 과제 관련 최근 해외 출장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래에 들어서 과제비를 국외 출장비가 많이 처리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여권 발급 수수료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단순한 여건이 아니에요. 지금 질의인즉슨 뭐냐면 복수 여건이 아닌 단수 여건을 발급하는 경우 처리 가능 여부가 바뀌는지를 묻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 질의자는 뭐냐면 복수 여건도 물어본 거예요. 복수 여건. 여건이 이제 그래서 뭐라고 질의를 하냐면 연구개발비 사행규준 제25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 이외의 인력의 출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죠? 이와 관련하여 저희 기관의 출장 요령에는 출장자에게 여권 발급 수수료를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규칙이나 정산 매뉴얼에는 해당 비용을 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을 불인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예, 각종 수수료가 뭐 취소 수수료 이런 것들이 뭐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동관리 규정 시절에는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뭐 그런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극히 잘 보지를 못했는데 질의자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인정 대상을 한대요. 자, 비용이 뭐예요? 여권 발급 수수료. 자, 비용이 과제 관련 출장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 비용에 대한 실비 지급을 가능 여부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사업에서도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와 비용에 대한 실비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연구비 처리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나서 일리에 대하여 복수 여건이 아닌 단수 여건을 발급하는 경우 처리 가능 여부가 바뀌는지를 여쭙습니다. 질의 내용이 이렇네요. 일단 예, 한번 답변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연구개발 사행기준 제25조 제6항 2호에 따라 연구활동비의 출장비는 참여 연구자 또는 근접 지원 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거 맞죠? 따라서
자체 규정에 따라서 연권 발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 규정이 되어 있고 해당 비용이 연구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 자체 규정에 만약에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접 관련성만 있으면 된다. 다만 문의하신 대로 복수 여건의 경우 개인적인 국외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수 여건에 한정해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을 하겠다. 복수 여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 여건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이 있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해도 개인적인 국외 활동에서 활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상기의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단수 여건에 한정돼서만 가능하다. 이런 답변입니다. 자, 항공권을 설결제하는 경우입니다. 학회 같은 경우에 항공권 설결제 합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자고요. 연차 지속 과제이며, 즉 연차 과제인데 계속 과제라는 뜻이에요. 총 협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 해외 학술 행사 참가가 결정되어 항공권을 선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참가할 학회인데 미리 결제하려고 한대요. 하지만 실제 학회 개최일은 차년도 3월이라 항공권 결제에도 연구개발혁신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법인에서는 같은 단계 내 연구비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지출원인 행위일이 올해인데 항공권만 설결제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어, 뭐 회계법인이 올바른 답변한 듯해요. 예, 답을 보자고요. 단계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단계 내에서 연차 구분 없이 연구개발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같은 단계 내라면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런 질문을 요즘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연차와 단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래서 마치 그리고 과거에 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2021년 1월 전까지 공동관리 규정이 적용하는 시절에 몇몇 전문기관들이 연차별로 연구비가 소진되지 않으면 반납을 원칙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거죠. 단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연차별로 연구비를 똑바로 안 쓰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은 혁신법이 적용되는 시기인지라 예, 단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계 내의 연차별로는 예, 상관이 없다. 예, 이걸 답변으로 드립니다. 자, 국외 체류기간 중 회의비 등 사용 여부입니다. 예, 이 부분도 많이 질의를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가 연구기관으로 상당히 많은데 교수님들의 안식년이 걸리면 항상 해외에서 연구 책임자로서 계속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연구 책임자가 국외 연구원으로 미국 파견 중에 있습니다.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연수 가셨다는 내용이고 해외 파견 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 연구활동비 비용을 계상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파견 갔나 봐요. 진짜로 국외 연구원으로 파견 가셨는데 이 계상할 수 없다라는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소관하는 과제 등 특정 과제만 해외 파견 비용이 인정되고 일반적인 파견인 경우에는 해외 파견 비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관련해서 회의나 워크숍 참석을 위해 국내로 출장 오게 되면 해외 파견 가셨는데 미국에 다시 국내에서 회의를 하러 오시는 경우에요. 다시 거꾸로 들어오면 해외 출장에 대해서 운임, 밀비, 식비 등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파견간 미국 기관에서 연구과제 관련하여 회의를 할 경우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파견 비용은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거는 뭐 연구기관 비용으로 해서 그 파견 가 있는 기간 동안 체류비 이런 것들은 연구비로 쓰지는 않았는데 연구개발 과제의 책임자로 가셨어요. 그래서 국내 과제를 계속 책임자로 하세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비용, 이 비용이 집행 가능한지와 그 다음에 미국에서 국내 과제와 연관돼 갖고 어떤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자, 답변은 문의하신 상황에서 출장비, 회의비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면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책임자가 국외 연구년일 경우 연구개발 과제 참여 가능 여부. 그러니까요. 국외 연구년일에서 어디 파견 갔는데 우리 과제의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심됐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에서 참여 가능 여부와 국외와 국내 간 출장 여비 사용 여부, 국외에서의 해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문기관하고 별도로 좀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줘요. 일단 기본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주면서 구체적인 거 좀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역시 과제의 성격과 과제의 특성, 추진하고 하는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이 다 틀리죠, 과제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특이한 사항에 해당이 되니까 그 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을 쭉 봐야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계획을 쭉 봤는데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 일이 되게 많아. 그리고 국외 연구년일 경우에 해외 파견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제 참여 연구원으로 뭐 책임자가 아니라 그냥 참여 연구원일 수도 있어요.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함을 전문기관에서 해당 과제의 특성을 보고 인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인정을 해준 거라면 거기에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비용은 인정이 될 수 있겠으나 만약에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제반되는 부대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라. 이런 질문은 좋은데 일괄적으로 정형화된 답변이 갈 수 없다. 이게 답변입니다. 예. 자, 이상으로 저기 연구 활동비 중에 출장료비에 관련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사례를 가지고 해설을 드렸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